안녕하신지요? 지금 그 코땡땡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정신이 없고 한국의 언론 자유도가 40개국 중에서 40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지금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런 가운데 무슨 짓을 하냐면요. 현 정부에서는 그 언론사를 더 옥죄이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을 찬반을 논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. 오마이뉴스도 상당히 세계화 세력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라는 것은 친정부 그 지지율 조사잖아요. 그래가지고 찬성을 이렇게 많게 했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이 상황을 압니까? 그렇지만 이제 언론 노조 같은 데서는 현 상황을 좀 아니까 이걸 막 반대하고 있어요.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. 당연하죠. 한국의 현재의 그 대자본력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와 여당이 리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소리 슬쩍 소리 내지 않고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 그 나라는 그냥 나치 시절하고 똑같죠. 전체주의 사회라는 겁니다. 한국의 언론의 자유 신뢰도는 보통 낮은 게 아니에요. 40개국 선진국 포함해서 42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SNS에서 다 몰려가 있는 겁니다. 지금 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정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. 그 언론 자유라는 건 가장 기본권이잖아요. 사람이 언론 자유가 없다. 그럼 그 나라는 그냥 전체주의 또는 그 authoritarian 이라고 그러죠. 왕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주하고 또 공산주의 국가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현 정부는 무슨 일까지 하냐면 말이죠. 이렇게 조국의 아바타라고 그러는 이분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한술 더 떠서 그 언론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.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. 이런 개정안을 한 거예요. 이 사람은 최강욱이잖아요. 진짜. 그래서 한국이 가면 갈수록 이게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로 들어간 것입니다. 뭐 중국 뭐라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? 완전 중국화인데.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SNS에서 이런 걸 활발히 논할 수 있게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중앙일보라는 것이 박근혜 탄핵 때도 드러났지만 상당히 그 친중적인 데가 있고 여론을 몰고 가는데 아주 능하잖아요. 근데 하필이면 그 중앙일보 기자면서 논설위원으로 안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명목으로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. 무슨 허위 사실이냐면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뭐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조민의 경우는 완전히 이거는 아빠 특권, 아빠 패스 뭐 이런 걸 받은 학생이잖아요. 그럼 창피할 줄 알아야지.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래가지고 언론을 더 옥죄이는 법을 통과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국민의힘 당에서 김재섭 같은 사람은 어머 이거는 조민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. 말이 됩니까?
야당에서 그래 그 조미는 뭐 실력이 있어서 의사로 되는 거 당연해라고 거들었다는 겁니다. 목이 참,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정당 정치도 지금 안 되게 돼 있고 언론의 그 기능도 지금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. 이거 완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.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있잖아요. 국민참여연대라는 게 있대요. 그런데 이 조민을 두둔하고 또 박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고 그리고 또 기가 막혀. 그 국민의힘의 민경욱 이 의원은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. 이 사람을 고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? 그리고 이게 공익이라고요. 이게 공익입니까?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정당하게 하라. 그게 공익이지. 그런데 저 죄송합니다. 이렇게 자꾸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 변호사가 이제 중심된 인물로 참여 연대를 이끌고 있나 봐요. 근데 적폐청산을 앞에다 붙이고 적폐를 만드는 국민참여연대죠. 이 신승목 씨, 이 사람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건 문재인 지키기예요. 그냥. 그리고 적폐청산에 앞장선대요. 자기가 적폐 짓을 하면서 세상에 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바로 중국합니까? 저 진짜 이거 보고 놀랐어요. 이거는 전체주의 사회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도 못 되면서 전체주의 사회로 간 겁니다.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 됩니까? 이것은 제수이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제수이스로 유명한 파우치 이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공언을 했어요. 그만큼 이 예수회라는 것이 무서운 집단이라는 거죠. 무슨 뭐 사람의 생명을 걱정을 하나요? 뭐 올바른 사회 정의를 걱정을 합니까? 그냥 자기네들 플랜에 의해서 몇 명은 사라지게 해. 이거 하는 겁니다, 지금. 그리고 그 명수가 어마무시하게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. 5억 명만 놔두고 다 어떻게 해. 이건데 지금 1차적으로 뭐 5년 안에 해결을 하겠죠. 뭐 세상에 무시무시합니다. 그런데 멜 깁슨이라고 이분이 호주 출신 영화배우잖아요. 근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쫓겨난 상태이긴 하지만 헐리우드 보세요. 막 이상한 것들을 막 제작하고 그러는데 멜 깁슨이 그 헐리우드 경향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.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막 고발 정신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랬더니 세상에 교황님 제정신이 아니죠. 이게 무슨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. 한마디로 현재 돌아가는 게 이 사람이 제수의 사람이에요. 진짜 저 진짜 어이없어서 그래요. 그리고 이거 이 적그리스도인 거꾸로 매단 십자가 있죠? 이런 걸 써서 지난 교황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뿐더러 이 바포메트 표시를 한 이런 지팡이를 들고 있는 현재 제수잇 교황이 있고요. 진짜 제가 더 말을 많이 더 할 말이 많아요. 그런데 이걸 다 소개를 하는 게 제 심정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이 납니다. 진짜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크롤리라고 사탄 숭배자 1번 1호예요. 이 사람이. 근데 머리에 이상한 거 All Seeing Eyes 표시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주교 비숍이 그대로 그거 있는 앞에 앉아 있잖아요. 세상에. 이 전 세계가 지금 가는 게 이 제수잇이 곳곳에 다 지배하고 있어요. 그 대학도 세우고.
그런데 이거 보세요. 그 돈도 많다고 그러잖아요. 지금 트럼프가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빨간 구두가 소아성애뿐 아니라 그 애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. 이게 세상이 할 일입니까? 그것도 종교 집단이 나서서 이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? 아휴,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에 너무 기가 차가지고 눈물이 지금도 막 나고 있단 말이에요, 솔직히. 근데 이거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. 어쨌든 세상이 이 악마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맥도날드에 뭐 사랑고기가 들어갔다. 그런데 실제로 이거 제가 찾아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. 사람으로부터 만든 퀄리티 고기다. 이렇게 된 게 지금 어디 뭐 슈퍼마켓 같은데 나타났었다고 그럽니다.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.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악마, 사탄 숭배 그런 세상으로 된 겁니다. 근데 제가 지지난번인가요? 이 엄브렐라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아니 이게 언제부터 한국에 들어왔을까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, 분명히. 그런데 글쎄 이 김영삼 YS의 손자가 가수가 되려다가 할아버지처럼 정치인이 되겠다고 꿈꾼다는 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엄브렐라사가 이 김영삼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전정부 청사 건물도 그 형태가 엄브렐라사를 연상한다 그러잖아요. 그리고 IMF 선물도 줬다고 그러죠, 김영삼이. 그리고 국제백신연구소까지 서울에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, 김영삼이.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, 김영삼과. 그러니까 이 엄브렐라사와 그래서 저는 이게 악마 숭배자들이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가장 말 잘 듣는 나라가 한국이었던 것입니다, 박정희 이후에. 그래서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어떤 이런 연계 과정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. 근데 너무 웃기는 게 한국의 정치인들, 특히 더불어민주당, 뭐 야권이라고 그러는 국민의힘, 한국엔 여야 상관없이 모두 세계 통제와 세력을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조 바이든이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부정선거 했고 중국 중심으로. 그런데 송영길 이 사람이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트럼프를 까대더라고요. 트럼프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말이죠. 적어도 소아성애라든지 이거 잡아들이느라고 막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그 배경에는 또 대자본력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을 꿀꺽 삼켜가지고 전체주의화 한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잘 들어보세요. 주한미군을 이끌던 분인데 버웰 벨이라는 사령관이 있어요. 지금은 이분이 사령관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노무현 때는 주한미군의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했었어요. 근데 지금에 와서는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지, 중공이 저렇지,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한다, 연기해야 된다 라는 걸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중공이 이렇게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정일 전 그 분도 그랬잖아요. 북한에 미군 주둔을 찬성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이 중공과 밸런스를 위해서 미군이 저는 주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당분간이라도.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, 그래? 아이고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